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지금 오후 6시를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5.16 혁명 당시에 이제 혁명군으로 참여하셨고 그리고 혁명정부에서 3년 동안 경상북도 도지사를 지내고 7년간 이제 강원 도지사를 지내셨던 예비역 육군소장 박경원 장군님을 찾아뵙습니다. 박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마이크를 양쪽으로. 우리 여기에 운영하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회원입니다. 그러면 2만 명 정도가 이제 들여다보고 퍼날르는 그런 이제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달아드리고 제가 왔다 갔다. 아니 내가 좀 큰 소리로 그래도 안 들리니까. 안 돼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회고가 있으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들은 뭐 뵙지를 못해서. 뭐 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익히 잘 아는 분인데 예.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할 내용이 없고 내가 있는 사관학교 졸업하던 해 예. 1948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가 참가한 그런 인연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 취임식 때 소위로 임관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예. 그러셨고. 근데 그 전까지는 경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있었는데 예. 그때 비로소 육군 사관학교 장교로서 예. 임명된 아주 인연이 깊은 육군사관학교 몇 기시죠? 6기입니다. 6기. 11기부터가 정식 4년을 했다고 하대요. 11기부터가. 사정사연은 그 후에 내가 준장 때 예. 만들었죠. 그 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참 역사십니다. 초창기에는 간부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단기 후를 통해서 전부 장기 육성이 된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 목소리를 마이크를 왔다 갔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님 좀 더 내려도 돼요. 마이크는. 여기에 비가 있는데 이 네. 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952년도 미 육군 보병학교 유학생단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을 기리면서 님은 가시고 하는 제목으로 임은 가시고 평화는 왔습니다. 피로써 가꾼 땅에 무궁화가 피나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임의 향기 가득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날 이걸 만드셔서 이제 헌납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돼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1952년이면 우리가 잘 알는 것 같이 전쟁기인데 전쟁 네. 중이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장교 250명, 예. 그중에 150명의 보병, 또 100명은 포병으로 해서 250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생 단장으로 선출이.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데 250명을 뽑아갖고 미국으로 보냈네요. 네, 그거는 대단하네요. 참 대단히. 그러면서 떠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 중에 있지만 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두 번째는 공부를 빨리 하고 빨리 돌아와. 예. 두 가지 말씀. 지금도 아주 간계무량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어서 이 비석을 돌아와서 우리가 세웠어요. 그럼 250분이 의견을 같이 해갖고 이걸 세워드렸네요. 그럼요. 이게 어딥니까? 여기가 소나무가 예쁘게 있는데. 여기 저 이화장? 대통령 거세 지었던 이화장이지. 이화장 안에 있습니다. 예, 이화장 안에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지. 그렇구나. 예. 왔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예. 목소리가. 저는 좀 더 이승만 내려도 대통령께서 이제 48년도 그러니까 47년도 뭐 4.3 폭동, 제주 폭동, 뭐 여수 반란 사건 이런 걸 거치면서 48년도에 건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 25만 명의 좌익들을 척결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알고 계신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그 통계 분석은 하기 힘든데 당시 전쟁 전에 이북에서는 계획적으로 남로당을 한국에 보내서 내란을 핵제했고 그 다음에 제주 반란 사건, 광주 사건 이게 전부 다 그 좌익을 정리한 거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당시에 군대 내부에 숙청운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약 5만 명의 장병을 숙청한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명. 그걸로 인해서 전쟁 중에 그 내부에 혼란이 없었다는 그래서 큰 공로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게 누가 주도를 해서 했죠? 그 당시. 그때는 주로 김창룡 장군이 첩보대장을 했지. 그래서 6.25가 나기 전에 이제 군에서 숙군 작업을 해서 5만 명 정도의 좌익 세력들을 숙군을 했기 때문에 6.25를 맞아서 그 안에 내부 반란 없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다. 그죠? 아하. 그러면 그거 말고도 민간인 속에서도 숙정 작업이 진행됐었겠네요. 사양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성주 장군은 대한민국에 12만 명의 종북 간첩단이 있다. 황장엽 씨가 내려와서 이 양반이 1997년도 2월 2일부로 귀순을 했죠. 김영삼 정부에서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에 5만 명 정도의 고정 간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5만 명 플러스 약 7만 명의 종북 간첩 5만, 고정 간첩 5만, 그들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북 7만, 도합 약 12만 명을 이제는 척살해야 된다. 저는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러한 숙청 사업을 했지만은 전쟁 끝난 다음에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잔전 병력들이 일부 침투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투수단인 내부 교란에서 이북에서도 많은 가족들을 보낸 수라는 걸 내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태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태극기 운동은 이제 그 탄핵을 기각하라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성주 장군은 5.18 아까 그 책이 어디 있죠? 예, 그 밑에 5.18 이 영상 고발에 의해서 이제 5.18 역사도 바로 잡아라. 이 운동이 같이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이 탄핵을 기각하고 5.18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면서 핵심적으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난 그 5.18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정보를 통해서 또 일반 부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대단히 참 마음속으로 번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적극적으로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가? 정부 당국, 특히 군 당국은 모르는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뭐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계엄하는 방법도 현 여건을 봐서 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버젓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국정원과 그다음에 김관진 또 안보실장, 안보 이런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또 우리 개인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지만 김관진이가 간첩이고 이병호가 간첩이고 김수남이가 간첩이고 한민구가 종북이고 그다음에
조현천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기무사령관이 종북인 다음에야 박지원 나오지 어, 간첩이다. 그럼 박지원 또 이 야당 지도자 그다음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목숨 걸어놓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귀를 기울였어야죠. 아니 이게 응당 이게 나오면은 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이 안 나오느냐? 사실상 박지원이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문재인과. 그래서 문재인이는 대놓고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을 하겠다. 촛불 반란을 하겠다. 이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경원 장군님께서 5.18 영상 고발을 다 읽어보시고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왜 대통령은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황교안 이 대행은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6.25 때 그렇게 해외로 나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육군 보병학교 미국 육군 보병학교에서 얼마 동안 뭘 배우고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전쟁 초기에 국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은 군 교육에 부족해서 온다는 걸 대통령이 판단하시고 특히 그때 한국군을 지휘했던 맷불이 작은 협력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주장했어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맷불이 작은 인천 거기까지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단기 훈련을 받았는데 주로 막 기초적인 교육이죠. 특히 그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받고 가서 한국군을 재훈련하는 데 목표를 뒀어요. 예. 그래서 그때 150명이 다 돼봤는데 그 중에 3분의 1, 50명이 전사하고, 예. 그분들이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50명이 갔다고 하셨죠. 100명은 보병 150명. 보병이 150. 예. 그 포병 100명. 그 중에 보병 중에서 50명이 전사했다. 예.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거 이제 네. 연대장을 했어요. 예. 60년도에 4.19가 발생하고 61년도에 5.16 혁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년도, 61년도, 62년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북도지사로 가시고 또 이제 사복을 입으시고 강원도지사로 가셨는지. 네. 미국 하이크 올라와가지고 즉시 총무조선 제1선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바로 1년 전에 52년도. 예, 그러니까 52년도 말에부터 53년 휴전까지 특히 그 철원 화천 지역에서 연대장으로 건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 갔다 오셔서 바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갔어요. 저 그때에 일선도로 때문에 정령으로 돌아왔는데 임시 대령을 시켜놓고 연대장을 시켰어요. 그때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31. 31. 뭐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좋은 선배가 길러준 백골부대 연대장을 만났어요. 3사단? 예, 3사단 백골. 백골단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건 우리 장정들은 참 선량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때 사병들이 대부분 약 80%가 취약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하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웃으면서 같이 절가하고. 그때는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없어요. 그래서
일치단계에서 했는데 왜 요새 이런 문제가 나왔어? 왜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게 정치인들에서 장난이라고 봐요. 예. 아, 또 간첩들이 다 예. 들어와 있어서. 난 그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끝난 후에 휴전 직전에 말씀하세요. 예. 또 국방대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앉아서 네. 또 국방 나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혁명되던 전해 경상북도 대구에 54단장 임명을 됐어요. 그럼 그때 완스타로 되셨어요? 완스타를. 완스타로 예. 54단장을 하셨구만. 예산. 예. 그 사단계 되면서 50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내부에 있는. 예, 그 6.25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혁명이 발생됐죠. 예, 그때 경매 발생. 5.16 혁명. 예, 하면서 대통령 명령으로 경상북도를 맡아가지고 한 3년 예. 군복을 입은 채 아, 사단장으로서. 예, 사단장 예. 군복을 입은 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스타로 투스타를. 그 3년 동안 경북에서 이러다가 이제 군제 끝나고 민정으로 돌아가는데 뭐 각자의 그 희망에 따라서 일부는 군대에 돌아가고 또 나는 역시 민에 남아서 뭔가 봉사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 길러준 우리 고향 없이 사는 고향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하다 보니 한 7년 동안 그냥 경북에서 3년 강원도 한 10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예,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일본에서 일본 육사의 교관으로 유일하게 근무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한국인을 일본 육사의 교관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와서 너같이 전쟁 직전에 여러 한국 청년들이 많이 일본군에 갔는데 그때만 나이가 20대 저는 어린 나이에 그저 열심히 일했죠. 그러면 45년 이전이네요. 그럼요. 해방 전이죠. 그러면 그때 20대 20대지. 청년 때. 네. 그냥 뭐 육사 교관을 하게 된 동기도 모르죠.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 갔는데 가보니 초선사입니다 하나뿐이. 거기에 정대엽 장군, 장창국 장군, 강우영 장군, 그게 그 망군 출신들이 거기 있대요. 만주군대 출신. 만주 군대 출신도 있었어요. 네. 또 유명한 분 중에 이제 정대엽 장군, 장창국, 강우봉 장군. 네. 그런 분들 그 상도로 있어서 같이 일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기록상에 나 하나가 지금 조선사람이 나왔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도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교관으로 남으셨네요. 아니다. 저는 그 전에 저 일본에 저 도요할 수 있는 예비사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교를 나오셔서. 예, 저 도요할 수 있는 일본 예비사관 학교를 나오고 거기를 나왔어요. 예비사관 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교관으로 일하셨구나. 우리 박경원 장군님 제가 만나 뵌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또 열정을 현재 98세이신데도 아주 건강하시고 또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면서 우리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셔서 연설까지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우리 장군님 존경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오래오래 사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종북 간첩단이 척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 우리 또 함께 우리가 태극기 흔들고 하는 날 또 그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흔들어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무총장이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한번 좀 해달라고 합니다. 건전한 계엄령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포하라.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이렇게 저희 태극기가 또 이렇게 있는 우리 박경원 우리 장군님 댁에 이렇게 또 와서 오늘 귀한 말씀 또 살아있는 역사적인 또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았는데요. 네. 그 중에 정말 1편, 아까 1편에 나왔던 편지 한 번을 또 장군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와의 만남과 이승만과의 대결이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2년도에 52년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하고 싶어 했고 아이젠하워는 여기서 휴전하자 중앙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소련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이게 잘 쓰여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하워와의 만남과 이승만의 대결이다. 52년 국제연합에서 한국 문제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었다. 아드레이 스티븐슨에 맞서 입후보한 드와이터 D 아이젠하워는 만일 자기가 당선되면 나는 한국에 가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지 기반을 굳혔다. 이러한 선언의 애매한 점을 그는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뭐 하러 가는지는 안 밝혔다 이거죠. 하나의 좋은 선거용 구호가 그런 것처럼 이 선언은 미 국민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뜻을 지니고 있었다. 공산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해 전면 공세를 요구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것을 유럽에서 이태리 파쇼나 독일의 나치스를 쳐부순 연합군을 지휘한 일이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장담하는 승리 공약이라고 보았다. 한편 타협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아이젠하워가 소련으로 하여금 베를린과 중부 유럽으로 진격하여 이를 점령하도록 허용하면서 미군 부대를 이 지역에서 빼돌린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성명을 그렇게도 해석하였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였다. 11월 초에 아이젠하워가 당선된 다음 그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에 가겠다는 의사를 재빠르게 발표하였다. 이승만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와 갖게 될 회담에서 전면 승리를 위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전쟁 처리를 위한 정책 변경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희망에 차기도 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에 있는 겁니다. 그는 자유세계 전체를 통틀어 전쟁에 대한 반대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는 소련과 화해로 세계 평화를 확보하려고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노력에 대해 아이젠하워가 깊은 뜻을 함께 했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 변화가 가능하리란 몇 가지 조짐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이젠하워가 한국에서의 승리만이 뚜렷한 연합군의 목표라고 한 개인적인 신념을 기록에 남겨놓았다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사실도 있었다. 아이젠하워가 유럽의 북대서양 동맹군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1950년 10월에 국제연합 총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압록강까지 진격해야 한다는 10월 7일의 결의를 유도하도록 한국 정세 토의가 한창일 때 아이크는 평소 그가 단단히 지켜온 비정치적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공산당은 한국에서 무력에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북한을 그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다. 더 나아가서 아이젠하워와 트루먼은 사이가 좋지 않을 정도로 피차에 몹시 거북한 처지에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었다. 마치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사이가 안 좋죠. 그렇다면 혹시 무승리 정책이 수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다. 아이크의 한국 방문 일자는 공산군이 그의 비행기를 요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극비에 붙여 있었다. 한국에서는 공산군을 북한에서 몰아내는 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이승만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젠하워에게 제시할
이게 페이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3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이거는 3페이지 있잖아요. 요- 거기는. 거긴 빠졌나 보네요. 여기는 3페이지겠죠. 네, 아까 잘 읽으셨잖아요. 자, 이승만은 놀라고 또 화가 났다. 그는 아이젠하워를 만나기 위해 가거의를 소집해 놓고 있었으며 만일 장군이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승만은 이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겠다는 것을 녹이 띈 말투로 작은 전문을 회송하였다. 2시가 되었고 이승만과 내각은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뜨지 않았다. 2시 30분이 되자 아이크의 차가 경무대 현관에 들어섰고 입을 굳게 담은 장군은 안으로 안내되어 90분간이나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강요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의사를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자동차로 사라져갔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 도중 태평양상의 중간 지점에서 아이크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한 휴전을 가능한 한 조속히 결말 지으려는 트루먼 정책을 자기 정책으로 개성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트루먼이 이제 휴전해야 된다. 아이크도 전쟁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는 주장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트루먼 덕트린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승만은 몹시 노여워하였다.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 리츠웨이 뒤를 이은 마크 클라크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 그리하여 나는 그의 사무친 한과 좌절에 채찍을 가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클라크와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일리스 오 브리그스는 이승만 대통령의 급한 요청에 의해 이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강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한 가지 우리가 끈질기게 주장해야 할 것이 있어. 우리 영토로부터 중공군을 철수시키는 일이요. 라고 이승만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것이 안 되고는 평화적인 해결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살고 싶소. 우리는 살아남기를 바라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정하겠소. 마크 클라크 전기서 269에서 270페이지까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겁니다. 맨 바로 끝에. 그거네요. 네. 마지막 그분이네요. 그렇죠. 예. 잠시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 찾아가겠다. 예, 예. 어쩌면 또 저런 동지가 남아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권 조성이 안 되는 거야. 여권 조성. 그걸 우리가 여권 만들어줘야 돼. 예, 예. 난 그래서 그 제한군 성우한테 거기 되면 전부가 동원할 수 없으니까 기별이 에리트를 선출해가지고 원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밀고 나가는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성원과 뒷받침을 해야 된다. 내 평소 주장이. 예. 오늘 한 분이 아까 하셨다고요? 자, 자고 있다고. 오늘 조 장군님, 정기 장군님 나와서 격소를 하대요. 이 얘기가 안 내가 들리고 집을 찾아가 그래서. 네, 그분 태극기를 흔들었다고요? 있었거든. 한 90명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또 장군단. 거기서 그 조짐이라는 장군 나와서 현식을 개탄하면서 우리 장군들 일어서야 되겠다는 얘기해서 아주 내가 흡족하게 그렇죠. 잠잠하면 안 되죠. 예, 그 듣고 내가 찾아가서 내 곧 만나겠다고. 아, 멋져요. 한번 만나봤어. 재림. 내가 명단 찾아보면 알게. 최림. 예, 재림. 그래서 이 성우회가 일어나야 되고 제향군인회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제 태극기 물결이 3월 1일 날 3.1절 날은 온 국토를 뒤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8분이 남았죠. 그분들이 받지 말았어야 될 이 헌법 소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특검에서 수사 중인 걸 가지고 이게 234명 국회의원 개들이 받아놓은 걸 이걸 해주시오 하는 걸 가지고 저 박한철이라고 하는 저 똥개가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일국의 헌법재판소장을 제가 똥개라고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게 박한철이는 대한민국에 이제 내란 상태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자입니다. 왜? 특검이 수사 중인 놈을 아직 결판도 안 난 놈을 법원에 가서 1심, 2심, 3심도 안 한 놈을 이걸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받아놨네. 아, 이 첫 단추를 이렇게 개판으로 끼운 사람이 박한철입니다. 여적 중에 여적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미 씨가 이걸 받았는데 이거는 기각함이 마땅합니다. 여건도 안 되는 걸 왜 우리에게 짐을 씌우느냐. 234명 국회의원 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거 다시 가져가라.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권성동이라고 하는 놈은 저놈이 법사위원장이면서 탄핵소추위원장인데 저놈이 이제 5개 헌법 위반, 8개 법률 위반을 냈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고쳐서 냈어요. 그러면 답안지 냈다가 답안지 돌려주시오. 내가 고쳐서 내겠습니다. 이걸 받아준 놈이 박한철이라고 하는 불법을 왜 그렇게 아니 박한철이라고 하는 놈이 이놈이 지 목숨 귀한 거는 알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귀한 것은 모르는 놈입니다. 그렇죠. 협박과 공갈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은 하는데 이게 개판인 놈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이정미가 또 그걸 이어받아서 3월 13일 전까지는 한다 하고 이 개판을 치고 있고 3.1절에 우리가 유관순처럼 이게 3.1 운동을 또 다시 그렇죠. 해야 3.1절 날 모든 이제 국민들이 이제 태극기를 다 걸고 태극기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네. 제2의 3.1절을 탄핵 재연해야 됩니다. 탄핵 기각, 5.18 이 역사 바로잡기. 그래서 그거 하려면 계엄령 선포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외치는 이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박경원 장군님 댁에 와서 역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군인다운 그런 애국자분들은 우리 군인 정신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 정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태극기 휘날리고 이제는 태극기들을 집에다 걸고 차에다 걸고 몸에다 휘두르고 3월 1일 그 이전에 2월 10일 우리는 전쟁 기념관이 2월 10일인 거 아시죠? 금요일 010-5368-1782 010-5368-1782 우리는 태극기를 휘날려야 되겠습니다.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태극기를 다 무료로 나눠주고 계십니다. 태극기. 또 현장에서는 모금함 돌리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늘 오셔서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고 외치고 또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반드시 계엄령은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반기문 잠깐만 장군님 대화 중에 반기문 대통령 그 출마하려다가 못하신 분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기문 대통령 후보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안철수와 문재인과 박지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북 간첩단들이 이제 많은 수를 써서 이제 반기문 대통령 후보 이 밑에도 종북 간첩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는 사퇴를 할 것이다. 이걸 예견을 했잖아요. 자, 그것은 뭐냐? 종북 간첩단이 이쪽에도 있고 반기문 씨 밑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다 이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뛰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느냐? 반기문 사무총장께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께 당신은 좌파와 우파를 아울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보적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는 좌파적 우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줬는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반기문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보수들을 태극기 민심을 전혀 몰라. 태극기 민심을 전혀 모르고 이제 촛불 민심이 다인 줄 알았죠. 아니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국내에서 이제 이 좌파 이 그룹들이 반기문 씨 참모진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저앉힌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유튜브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텔레비와 신문만 보다 보니까 이제 좌파의 세상이 된 것을 깨달아서 좌파적으로 나는 좌파적 우파다. 진보적 보수다. 좌파적 우파다.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그런 놈들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자 됐는데 대한민국의 보수의 리더 한 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리 그럴 거라고 저는 예견을 했죠. 시사 브리핑에서 늘 말씀을 했죠. 예, 저는 예견을 했죠. 네. 그리고 들어와서 하길래 저는 반기문 씨는 레프티스트다, 좌파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좌파의 그룹 속에서 돈자를 시킨 자가 문재인과 박지원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참모진 속에다가 종북 간첩단을 심어서 반기문 씨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게끔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문 씨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는 자유와 민주, 반공과 방첩을 외치면서 이제 우파의 리더가 나오면 그를 돕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 저 반기문 문재인과 박지원이를 돕는 자가 아니라 또 배신한 이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정의화나 이런 자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이제 참으로 자유와 민주와 반공과 방첩을 외치는 그러한 보수의 가치관을 외치는 자를 돕는 그러한 자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귀중한 역사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이승만. 그리고 아이젠하워. 그리고 또 메가더. 그리고 이쪽 왼쪽에 무슨 백선엽. 예, 백선엽. 그 유명한 이름만 들어보았던 이런 분들을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 1782 010-5368 1782 개성국TV 또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 한성주 장군님의 계엄령을 외치는 또 탄핵 기각에 대해서 그 연사로 나가시는 일정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010-5368-1782 땅불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지금 오후 6시를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5.16 혁명 당시에 이제 혁명군으로 참여하셨고 그리고 혁명정부에서 3년 동안 경상북도 도지사를 지내고 7년간 이제 강원 도지사를 지내셨던 예비역 육군소장 박경원 장군님을 찾아뵙습니다. 박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마이크를 예, 양쪽으로. 우리 여기에 운영하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회원입니다. 그러면 2만 명 정도가 이제 들여다보고 퍼날르는 그런 이제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달아드리고 제가 왔다 갔다. 아니 내가 좀 큰 소리로 그래도 안 들리니까. 안 돼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회고가 있으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들은 뭐
듣지를 못해서. 뭐 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익히 잘 아는 분인데 예.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할 내용이 없고 내과 인연은 사관학교 졸업하던 해 예. 1948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가 참가한 아, 그런 인연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 취임식 때 소위로 임관하셨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경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있었는데 예. 그때 비로소 육군 사관학교 장교로서 예. 임명된 아주 인연이 깊은 육군사관학교 몇 기시죠? 그러면? 6기입니다. 6기. 11기부터가 정식 4년을 했다고 하대요. 11기부터가. 산정사연은 그 후에 음. 내가 준장 때 예. 만들었죠. 그 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참 역사십니다. 초창기에는 간부 수혜는 많고 그러니까 단기 후론 통해서 전부 장기 육성이 된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 목소리를 마이크를 왔다 갔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님 좀 더 여기, 내려도 돼요. 마이크는. 여기에 비가 있는데 이 네. 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952년도 미 육군 보병학교 유학생단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을 기리면서 님은 가시고 하는 제목으로 임은 가시고 평화는 왔습니다. 피로써 가꾼 땅에 무궁화가 피나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임의 향기 가득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날 이걸 만드셔서 이제 헌납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돼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1952년이면 우리가 잘 알고 것 같이 전쟁 중인데 전쟁 네. 중이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장교 250명 예. 그중에 150명의 육포병 또 100명은 포병 뭐. 포병으로 해서 250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생 단장으로 선수를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데 250명을 뽑아갖고 미국으로 보냈네요. 네, 그분은 대단하네요. 참 대단. 그러면서 떠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전쟁 중에 있지만 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두 번째는 공부를 빨리 하고 빨리 돌아와. 예. 두 가지 말씀. 지금도 아주 간계무량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어서 이 비석을 돌아와서 우리가 세웠어요. 그럼 250분이 의견을 같이 해갖고 이걸 세워드렸네요. 그럼요. 이게 어딥니까? 여기가 소나무가 예쁘게 있는데. 여기 저 이화장? 대통령 저 거세 지었던 이화장이지. 이화장 안에 있습니다. 예, 이화장 안에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지. 그렇구나. 예. 왔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예. 목소리가. 네,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뭐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개헌하는 방법도 현역으로 봐서 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버젓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국정원과 그다음에 김관진 또 안보실장? 안보 이런 쪽에.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또 우리 국무총리,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지만 김관진이가 간첩이고 이병호가 간첩이고 김수남이가 간첩이고 한민구가 종북이고 그다음에 조현천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기무사령관이 종북인 다음에야 그럼 박지원 또 이 야당 지도자 그다음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목숨 걸어놓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귀를 기울였어야죠. 아니 이게 이게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안 나오느냐? 사실상 박지원이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문재인과. 그래서 문재인이는 대놓고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을 하겠다. 촛불 반란을 하겠다. 이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경원 장군님께서 5.18 영상 고발을 다 읽어보시고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왜 대통령은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황교안 이 대행은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6.25 때 그렇게 해외로 나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육군 보병학교, 미국 육군 보병학교에서 얼마 동안 뭘 배우고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전쟁 초기에 국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은 군 교육의 부족에서 온다는 걸 대통령이 판단하시고, 특히 그때 한국군을 지휘했던 멤프리 장관의 협력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주장했어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멤프리 장관도 인천 거기까지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단기 훈련을 받았는데 주로 막 기초적인 교육이죠. 특히 그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받고 가서 한국군을 재훈련하는데 목표를 뒀어요. 예. 그래서 그때 150명이 다 돼봤는데 그 중에 3분의 1, 50명이 전사하고, 예. 그분들이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50명이 갔다고 하셨죠. 100명은 보병 150명. 보병이 150. 예. 그 포병 100명. 그 중에 보병 중에서 50명이 전사했다. 예.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거 이제 네. 연대장을 했어요. 예. 60년도에 4.19가 발생하고 61년도에 5.16 혁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년도, 61년도, 62년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북도지사로 가시고 또 이제 사복을 입으시고 강원도지사로 가셨는지. 네. 미국 학교를 나와가지고 즉시 정부조선 제1선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바로 1년 전에 52년도. 예, 그러니까 52년도 만에부터 53년 휴전까지. 그러면 그때 20대 20대지. 청년 때. 네. 그냥 뭐 육사 교관을 하게 된 동기도 모르죠.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 갔는데 가보니 초선사입니다 하나뿐이. 거기에 정대엽 장군, 장창국 장군, 강우영 장군, 그게 그 만군 출신들 여기 있대요. 만주군대 출신. 만주군대 출신도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분 중에 이제 정대엽 장군, 장창국, 강우봉 장군, 그런 분들 그 상도로 있어서 같이 일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기록상에 나 하나가 지금 조선사님 나왔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도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교관으로 남으셨네요. 아니다. 저는 그 전에 일본에 도약하시는 예비사학과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교를 나오셔서 도약하시는 일본 예비사관 학교를 나오고 거기를 나왔어요. 예비사관 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교관으로 일하시구나. 우리 박경원 장군님 제가 만나 뵌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또 열정을 현재 98세이신데도 아주 건강하시고 또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면서 우리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셔서 연설까지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우리 장군님 존경합니다. 예, 오래오래 사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종북 간첩단이 척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 우리 또 함께 우리가 태극기 흔들고 하는 날 또 그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흔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무총장이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한번 좀 해달라고 합니다.
건전한 계엄령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포하라. 우물쭈물 하지 말고 선포하라.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이렇게 저희 태극기가 또 이렇게 있는 우리 박경원 우리 장군님 댁에 이렇게 또 와서 오늘 귀한 말씀 또 살아있는 역사적인 또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았는데요. 네. 그 중에 정말 1편, 아까 1편에 나왔던 편지 한 번을 또 장군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와의 만남과 이승만과의 대결이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2년도에 52년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하고 싶어 했고, 네. 아이젠하워는 여기서 휴전하자, 중앙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소련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이게 잘 쓰여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젠하워와의 만남과 이승만의 대결이다. 52년 국제연합에서 한국 문제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었다. 아들의 스티븐슨에 맞서 입후보한 드와이터 D 아이젠하워는 만일 자기가 당선되면 나는 한국에 가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지 기반을 굳혔다. 이러한 선언의 애매한 점을 그는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뭐 하러 가는지는 안 밝혔다 이거죠. 하나의 좋은 선거용 구호가 그런 것처럼 이 선언은 미 국민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뜻을 지니고 있었다. 공산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해 전면 공세를 요구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것을 유럽에서 이태리 파쇼나 독일의 나치스를 쳐부순 연합군을 지휘한 일이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장담하는 승리 공약이라고 보았다. 한편 타협이 그 철원 화천 지역에서 연대장으로 건물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 갔다 오셔서 바로 예, 바로 갔어요. 저 그때 일선도로 때문에 정룡으로 돌아왔는데 임시 대령을 시켜놓고 연대장을 시켰어요. 그때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31. 31. 만년 30. 뭐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좋은 선배가 길러준 백골부대 연대장을 만났어요. 3사단. 예, 3사단 백골. 그러니까 백골단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건 우리 장정들은 참 선량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때 사병들이 대부분 약 80%가 취약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하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웃으면서 같이 절가하고. 그때는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없어. 그래서 일치 단계에서 했는데 왜 요새 이런 문제가 나왔어? 왜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게 정치인들에서 장난이라고 봐요. 또 간첩들이 다 있어서. 난 그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끝난 후에 휴전 직전에 예. 또 국방대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앉아서 또 국방장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형몽되던 전해 경상북도 대구에 54단장 임명을 됐어요. 그럼 그때 완스타로 되셨어요? 완스타로. 완스타로 예. 54단장을 하셨구만. 예산. 그 사단이 되면서 54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그 6.25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혁명이 발생됐죠. 예, 그때 혁명이 발생. 5.16 혁명. 예, 하면서 대통령 명령으로 경상부터를 맡아가지고 한 3년 예. 군복을 입은 채, 사단장으로서. 예, 사단장 예. 군복을 입은 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스타로 투스타로. 그 3년 동안 경북에서 이러다가 이제 군쟁 끝나고 민정으로 돌아가는데 뭐 각자의 그 희망에 따라서 일부는 군대에 돌아가고 또 나는 역시 민에 남아서 뭔가 봉사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 길러준 우리 고향, 없이 사는 고향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하다 보니 한 7년 동안 그냥 경북에서 3년, 강원도 한 10년 동안 장기 집권 했습니다. 예,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육사의 교관으로 유일하게 근무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한국인을 일본 육사의 교관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와서도 같이 전쟁 직전에 여러 한국 청년들이 많이 일본군에 갔는데 그때만 나이가 20대 저는 어린 나이에 그저 열심히 일했죠. 그러면 45년 이전이네요. 그럼요. 해방 전이죠. 자, 저는 좀더 이승만 내려도 대통령께서 이제 그 48년도 그러니까 47년도 뭐 4.3 폭동, 제주 폭동, 뭐 여수 반란 사건 이런 걸 거치면서 48년도에 건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 25만 명의 좌익들을 척결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알고 계신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그 통계 분석을 하기 힘든데 당시 전쟁 전에 이북에서는 계획적으로 남로당을 한국에 보내서 내란을 핵제했고 그 다음에 제주 반란 사건, 광주 사건 이게 전부 다 그 좌익을 정리한 거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당시에 군대 내부에 숙청운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약 5만 명의 장병을 숙청한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명. 예, 그걸로 인해서 전쟁 중에 그 내부의 혼란이 없었다는 것을 큰 공로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게 누가 주도를 해서 했죠? 그 당시. 그때는 주로 김창룡 장군이 첩보대장을 했지. 그래서 6.25가 나기 전에 이제 군에서 숙군 작업을 해서 5만 명 정도의 좌익 세력들을 숙군을 했기 때문에 6.25를 맞아서 그 안에 내부 반란 없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다. 그죠? 아하. 그러면 그거 말고도 민간인 속에서도 숙정 작업이 진행됐었겠네요. 사양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성주 장군은 대한민국에 12만 명의 종북 간첩단이 있다. 황장엽 씨가 내려와서 이 양반이 1997년도 2월 2일부로 귀순을 했죠. 김영삼 정부에서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에 5만 명 정도의 고정 간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5만 명 플러스 약 7만 명의 종북 간첩 5만, 고정 간첩 5만, 그들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북 7만, 도합 약 12만 명을 이제는 척살해야 된다. 저는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러한 숙청 사업을 했지만은 전쟁 끝난 다음에 미처 도망가지 못한
단전 병력들이 일부 침투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투수단인 내부 교란에서 이북에서도 많은 가족들을 보낸 수라는 걸 내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태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태극기 운동은 이제 그 탄핵을 기각하라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성주 장군은 5.18 아까 그 책이 어디 있죠? 예, 그 밑에 예, 5.18 이 영상 고발에 의해서 이제 5.18 역사도 바로 잡아라. 이 운동이 같이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이 탄핵을 기각하고 5.18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면서 핵심적으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난 그 5.18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정보를 통해서 또 일반 부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대단히 참 마음속으로 번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적극적으로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가? 정부 당국, 특히 군 당국은 모르는 걸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한 세일에